그럼 먼저 쓰레기 봉투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생필품이죠.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닐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이 나프타라는 게 비닐, 페트병 같은 생필품의 기본 재료입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들어오던 이 나프타가 공급이 끊기면서 국내 최대 석유화학 기업이죠. LG화학이 여수 공장 일부 가동까지 멈춘 상태입니다. 전쟁의 여파가 이렇게까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뭐 쓰레기 봉투 생필품인데 부족해진다고 하니까 좀 미리 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종량제 봉투들 좀 넉넉하게 챙기셨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건대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냥 또 어플 같은 거 만들고 백신 패스처럼 봉지 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당 2개 이상 사면은 이제 패스에 딱 찍혀가지고 도장 찍혀가지고 다시는 이제 일주일 동안 비닐 못 사게 하고 막 이런 거 돌릴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배급해준다. 생리대 배급. 그렇죠. 그것처럼 비닐도 배급해준다. 이렇게 해서 네, 뭐 1인당 2장씩 딱 그렇게 받을 거기 때문에 쟁여봤자 쟁이는 게 의미가 없고 쟁이면 벌금 때릴 수도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걱정하네요. 예, 받으러 갈 생각하니까. 줄 서가지고? 예, 여기 동사무소 앞에 줄 설 생각하니까. 영등포구에서 예. 저기 종로구까지 가야지. 그렇죠. 없으면. 거기 줄 서가지고 받아야 되겠는데 보니까 저도 이걸 듣고는 뭐야 종량제 봉투 사야 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자취하는 우리 그 제작하는 제작진들이 자취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미 샀대요. 그게 5리터짜리는 너무 귀해서 네. 이게 금방 동이 났대요. 편의점이 없다는 거야. 이거 빨리 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전쟁의 여파가 우리 집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나프타라는 게 석유화학의 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쌀 떨어졌다는 그런 말로 들리니까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이게 비닐 봉투뿐만이 아니라 뭐 가전제품 케이스나 자동차 내장재 또 심지어는 마스크 필터에까지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긴 하고 이 전쟁의 여파가 좀 심각해지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지금 데이비드 박님이 옛다 슈퍼챗 하시면서 김영임, 경민정 신나게 깔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받아야지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어서 그럼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프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의 쌀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에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종량제 봉투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라면을 싸고 있는 포장지 아니면 두부 이건 실제로도 나와 있는데 이제 두부 공장에 포장지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26년 1월 기준 평균 톤당 595달러. 근데 3월 20일 기준으로 1,141달러로 91%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페트병, 포장재, 옷감, 타이어 같은 것에 거의 모두 다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때 유가 환율,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모든 생필품에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내가 사재기를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라면을 만들어도 포장할 게 없어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분들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이렇게 내밀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죠. 이게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쵸.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안 팔게요가 아니라 그냥 수급 자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확인을 해봤더니 한 55%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수출 제한을 좀 통해서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막고 어쨌든 국내에서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좀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필요 없는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프타가 평시에는 이제 좀 남으니까 수출을 하는데 지금은 부족해서 공장이 셧다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는데 수출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걸 하겠다라고 선언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사실 종량제 봉투라는 건 뭐 1인 가구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어쩔 수 없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종량제 봉투를 아예 안 쓸 수 없는 건데 이게 결국 국민들 불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 불안은 어떻게 잠재울 거냐? 그러면은 정보를 굉장히 좀 자주 상세히 공개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마스크 대란. 그래서 그때도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줄 서고 아까 김효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딱 제한되고 그게 오기 전에 그러한 조치가 생기기 전에 내가 이걸 사야겠다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정부가 계속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가 나프타 수출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겠다는 게 추경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기업에 지원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는 차라리 다행이기는 한데 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민생지원금도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들리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우리가 왜 그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헛웃음이 났던 게 얼마 전에 우리 비축유 중에서 90만 배럴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우리가 그 우선 구매권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외로 판매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어야 될 양을. 이것부터 우리가 좀 잘 했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국내에서 모자르면 수출을 하고 싶어도 할 게 없는데 이런 불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선제 어떤 조치를 했다 해놓고 정작 이 정말 피 같은 원유는 90만 배럴씩이나 해외로 그냥 갔어요. 판매가 되었어요. 판매를 묶었어야지. 그래서 정말 껍데기뿐이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90만 배럴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이어받자면 얼마 전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300만 배럴을 UAE에서 본인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라고 굳이 비서실장이 나서서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면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야 될 일인데 왜 본인이 자꾸 나서는지 저는 그거부터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90만 배럴은 해외에 보내고 그 사이에 300만 배럴 갖고 왔다? 이게 무슨 숫자 싸움이에요. 집에 있는 것부터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뭐 민항기를 타고 가든 그러니까 김어준 말이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민항기 타고 나가서 자기가 잡고 뭔가 그 서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도 사실은 되게 위기인데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한 300만 배럴도 제가 그 정유사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듣기로는 비축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UAE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떤 비용을 제시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비축을 해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아닌. 그러니까 UAE 거를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오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실제로 이제 막 호르무즈를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있던 90만 배럴은 왜 문제가 됐냐? 결국에는 석유공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라는 거는 어쨌든 공공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 공사의 지휘권이라든지 아니면 보고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보고 라인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해외를 나갈 때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실에 앉아서 지금 국내의 에너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사부터 좀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90만 배럴을 어느 나라가 사갔을까? 제가 어디로 정말 갔을까요? 열심히 서치를 해봤더니 네. 대부분은 어디라고 안 나오고 정말 딱 한 군데에서 동남아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거의 추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것 또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예,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팔렸는지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안 나온다는 거는 정부가 우리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야당이 견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여당에서는 자기 내부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지금은 김어준의 해석대로 강훈식은 대통령 후계자로서의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몇 명의 후계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측되는 사람들이 그중에 하나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국가적인 일들을
좀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국정 과제들이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 물거품이 되겠다. 여기에 혈안이 돼서 아마 제대로 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추경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추경 얘기로 좀 돌아가려. 네, 추경 얘기해보는데 지금 25조 원 규모의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추가 부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얼핏 들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초과 세수를 활용할 거고 뭐 이렇게 국채 발행하지 않을 거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정부 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가계 부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약 48%예요. 이게 이렇게 다른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증가 속도예요. 증가 속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불과 1년 사이에 5%포인트 가까이 뛰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추경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 불안을 올려놓고 나서 우리 초과 세수 확보해서 이걸로 추경할 거야. 그리고 이거를 지역화폐의 형태로 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사실 듣기에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다 국민들의 부채로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대응의 명목 하에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앞두고 단기적인 소비 진작이나 지역 민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또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앞으로 거칠 세수, 예상되는 세수가 있으니 뭐 25조 원 규모로 추경을 해도 된다. 뭐 국채 발행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추정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지금 황당한 단어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들어올 때가 많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미리 땡겨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이런 사소한 어떤 말장난을 하면서 우리 충분히 돈을 더 뿌려도 되는 지금 경제 상황이구나라고 잘못된 이해를 조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 잘하셨던 게 이제 뭐 반도체 호황이랑 반도체 사이클 이런 이야기도 추겠지만 사실 이번에 전쟁의 여파로 이렇게 생각만큼 그런 사이클이 호황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앞두고서는 그냥 추정대로 이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을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경이 근데 목적이 좀 순수하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전쟁 추경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생에 직접 일에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추경이라고 좀 정리를 해놨긴 하지만은 이 추경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뭔가 현금을 살포하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러니까 전쟁 핑계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좀 순수성이 좀 의심이 된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맞아요. 돈 뿌리고 싶은데 아이고 마침 땡큐하게도 전쟁이 났네. 옳다구나. 옳다구나. 물 들어왔다. 막 이렇게 돈 뿌려라 이런 느낌인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파병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란이나 뭐 그런 페르시아만이나 뭐 호르무즈 해협 막 이런 근처에 있는 중동 국가도 우리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동남아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어떤 간접적인 피해는 기업들이 받는 거고 그리고 석유값 관련해서 좀 고통을 받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국가에서 상한제를 해서 일단은 뭐 1,800원대로 캡을 씌워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말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할 만큼의 피해가 지금 당장 일어났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세금을 덜 걷는 방식, 유류세를 감소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세금을 덜 걷기는 싫고 돈은 뿌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너무 드러난다, 뻔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앵커님께서 추경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사실 기사를 잘 못 찾아서 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는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선제적인 말만 있지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얼만큼의 피해를 예측을 하고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상임위
예, 나오는 장관들의 답변을 보면 나와요. 장관들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견하지 못하고 답변을 못합니다. 그냥 준 거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제일 쉬운 민생지원금, 그러니까 현금 살포 형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냐. 지금 내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타고 다니는데 애 둘 데리고 다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석유가 없어서 기름을 못 넣는 것인데 현금이 있다고 기름을 넣을 수 있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추경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좀 줄여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오늘 문재인 정부 얘기 굉장히 많이 하네요. 이제 그때가 이제 코로나 정국이어서 그 당시에도 추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의 한 해에 66조를 한 적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도 많이 부담스러웠겠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 추경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 손실을 좀 막고자 절약을 합니다. 정부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2주 전이었죠. 그 이북 오도청 위원장 이런 사람들 안 치는데 그 1억씩 그런 거 아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원금 준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찬성할 수 있습니다. 뭐 네. 그분들 연봉 말씀하십니까? 예, 그분 그렇죠. 연봉 1억 아닙니다. 어마어마해요. 1억 5천 넘습니다. 네, 1억 5천 넘고 뭐 네, 업주비 활동비, 나오고 네, 업무 그리고 추진비 직원들 있고 어마어마하죠. 네, 에너지 할 역할이 많아. 너무 중요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 네. 에너지 할 얘기 너무 많아. 지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내일 0시부터 공공부문에 승용차 오부제가 도입이 됩니다. 또 자율이긴 하지만 민간에도 이 차량 오부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차량 오부제와 함께 또 강조하는 게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내용 보니까 뭐 샤워 시간 줄이기, 전기차 휴대전화 낮 시간대에 충전하기, 세탁기 청소기는 뭐 주말에만 사용하라는 등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구시대적 탁상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게 새마을 운동보다 더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촌스러워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교육부에 있을 때 이 초중 고등학생들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대회 입상 작품 같은 것들을 봤었는데 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었는데요. 이 아이들 작품이 전기 사용 패턴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가가호호 자기 그 학생들의 반 친구들의 집에 사용량을 봐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써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를 그걸 AI에다가 넣어서 이거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AI 수석까지 있고 모두의 AI. 모두의 AI 아니 수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분? 이런 거 해야지.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한전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 사용 패턴이 어떻고 이거를 극대화를 하려면은 어떤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제시를 AI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정부 거여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있을 그냥 때였군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일단 네. 지워야 되니까.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하면 2008년 이런 이때인가요? 고유가 시기 미세먼지 뭐 비상 저감 조치 뭐 이렇게 차량 요일제 시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 보면은 교통량이 감소한 효과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는 데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뭐 요일제를 실시를 하면 연료 사용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정책은 아닐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은 에너지 90%를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량이 많은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커먼센스로 생각을 하면 전기차 충전은 낮 시간대에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야간 전기료랑 이렇게 낮 시간대 전기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저렴한 시간대에 해야 되는데 낮 시간대가 야간보다는 좀 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충전을 하기를 권장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낮 시간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가게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굉장히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가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하고 반영한 정책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해야 되니까 무언가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급한 상황에 자 샤워 시간도 좀 줄여보시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저 사실 예전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올림픽 하기 전에 중국 전체에서 캠페인을 했어요. 자 하루에 한 번씩 머리 감읍시다. 뭐 이런 식의 그때가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샤워 시간을 줄여야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가. 샤워 저 시간은 굉장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필 중국은 공산당 체제네요. 그러니까 하필. 예. 그게 적용 가능한 나라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 효율적인 접근 방법인가? 그러니까 솔루션을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좀 지속적이고 연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젝션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액션 플랜을 보면서 이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신 거 맞나? 좀 당황. 제 보면서 좀 당황을 했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께서 납득하실 만한 수준의 어떤 데이터를 제시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게 어떠냐는 방식의 그 세련된 제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유인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번 대책은 저는 샤워를 좀 오래 하는 편인데 너 왜 이렇게 물 많이 쓰냐? TMI 나와서 TMI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낮에 밤에 주로 전기차가 있다면 충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싼 시간대 하겠는데 그냥 낮에 좀 사람들 안 할 때 좀 해라. 약간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이게 약간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맞벌이 하시는 분이나 1인 가구 분들은 낮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충전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차를 저는 전기차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그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지 않는 좀 그런 식의 좀 강요가 있고 약간 샤워 시간까지 초 단위로 좀 아끼라고 하는 거는 약간 70, 80년대에 뭐 등화관제 시절에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이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국민의 삶을 관여하려 들고 우리가 준 25만 원 이런 걸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함께 캠페인이 일어나고 우리 그때 어려울 때 금모으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강요의 형태가 있다. 너네가 지금 이렇게 좀 그냥 물 쓰듯이 쓰는 거 나쁘다. 그렇게 좀 질타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깔끔한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네. 조금 더 심해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기 쓰지 말고 이제 빗자루로 빗질해.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면은 물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니까. 뭐 옷도 너무 자주 갈아입지 마라. 뭐 거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는 생리대 배급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라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결에서 이런 것까지 이게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식은 아닐 제가 텐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화가 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유를 찾았어요. 왜냐면 제 대통령이라면 그러니까 도지사가 할 말이 있고 대통령이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얼굴이어서 그래,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성평등의 기준을 해서 뭔가를 본인이 정책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군이나 경찰 이런 데서요. 여경이나 여군들이 되게 그 무기 같은 거 그리고 총기 같은 거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휘관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보니 여군이나 여경한테 뭘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는 방패가 있어요. 집회 시위를 할 때 그 방패가 거의 한 15kg 이상이 된답니다. 근데 집회 시위 신고를 하고 나면 그 15kg 되는 걸 여자가 한 5kg를 걸어 다녀야 된대요. 들고. 근데 이제 지휘관 입장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배려한다고 그걸 들지 말라고 했다가 혹시라도 그 여성이 이제 무슨 상해를 당하게 되면 여경이 상해를 당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지휘관의 책임,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군 같은 경찰 같은
그 정부만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뭐 생리대를 배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정육 가격 얘기로 가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요 진짜 지자체 장들이 해줘야 될 얘기예요. 지자체 장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마일리지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지사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비상경제 대책회의 같은 거 열어가지고 장관들 불러놓고 지금 우리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냐, 공급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거 죄다 점검해가지고 어디 새는 데 없는지 그거를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신 거잖아요. 역시 청와대 계셨던 분은 달라요. 네, 그게 실제로 있는 회의인데 그게 요즘에 주로 이제 총리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대통령은 거의 대변인처럼 X에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냥 뭐 야밤에 네 그런 얘기 직감 얘기밖에 안 하시니까 과연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 그 무게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사실은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했던 거 계속 얘기하고 한번 이렇게 찔러보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대한상의에서 상속세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또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였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대한상의에 있는 팀장 4명이 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잘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경제단체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묵살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 이후로 대한상의에서 어떠한 정책 보고서가 전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정부의 의중을 모르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석유회사 CEO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우리가 나프타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헬륨이라는 거예요. 헬륨이 반도체하고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산업에 들어가는데 그 수급도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산업 전반에 이제 터질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건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그 소통 창구는 지금 다 막아놓고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고 맞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신 게 되게 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사실은 간단한 하나의 이슈로 이래서 환율이 오르나 봐 혹은 이래서 주식이 뭐 오르나 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고 굉장히 다변화되고 복합적인 거여서 누구도 사실은 솔루션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에게 우리가 일 잘하고 있는 정부야라는 걸 보여주는 쇼를 하기 이전에 정말 제대로 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상의에서 얘기했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거짓 정보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뭐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수치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정정하면 되는 거지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잘못된 거야라고 해서 바로 회고하고 그러고 나서는 어떤 보고서나 의견을 제시하기를 어렵게 만들면 지금 우리가 타개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뭐 X에 글 올리시고 국무회의 보여주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쇼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놀라운 거는 지지율이 높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뉴 이재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눈을 현혹시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량제 봉투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보여주기식으로만 하는 거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보여주기식 행정 공공오부제 실시하겠다 이런 것도 에너지 절감량을 어떻게 줄이겠다 이런 걸 수치상으로 보여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한 거고. 질책하는 거. 예,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 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X 글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밤 한 11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쓰셨죠? 수도 끊겠습니다. 자, 성지 순례 되나요? 이제 성지 샤워 여러분, 못하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관용차 타고 이동하다가 찍었습니다. 오보젠데 지금 왜 이 차가 돌아다니죠?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게 X에 네. 게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목욕을 5분 이상 하는 사람은 마귀다라고 하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마귀 나옵니다. 이제 또 우리- 에너지 마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이제 서로 감시해야 돼요. 네, 5분 이상 하는지. 어떻게 나 막인데?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타이머 재놓고. 예, 샤워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 사실 근데 오브제 힘들어. 시행에 있어서도 이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는 거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 석유 최고 가격제로 이제 연료 가격을 묶어준 채 이렇게 오브제를 시행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책 메시지를 지금 모순적으로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책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돈은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적게 써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메시지가 일어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돌아가자면 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다. 근데 이거- 실력이 없고 무능하다. 근데 이렇게 이거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저는 봐야 되는 게 이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복잡한 게 맞는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사실 예견됐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피스를 맞춰서 우리가 큰 퍼즐을 만들어 가면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제가 봤을 때 퍼즐 하나하나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이 퍼즐을 다 맞추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겹치고 어떤 건 상충되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리거나 방향성 제시를 못하는 게 여기서도 이렇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 계속 뭐 좌회전 깜빡이 자, 이제 켜고 주세요. 얘기했자 하세요. 합니다. 네, PR 하십시오. 좌회전 하셔도 돼요. 깜빡이 켜고 제가- 우회전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저희 계속 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앵커님 계셨는데 지금. 네, 성남 총각님께서 슈퍼챗에서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생 쿠폰을 뿌리겠다고 말만 하고 안 뿌리면 되죠.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코노믹 퍼스펙티브인 호텔 경제로 마음의 활기가 돌잖아. 네. 네, 마음의 활기가 돌지. 이제 활기가 받기 닿기 전부터. 전부터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아니, 받을 여기- 거니까 이제 또 뭐 안경을 바꾸든 뭐 애 안경을 바꿔줄 수 있든 이렇게 하죠. 아이, 봐, 나는 여기, 썼고 여기. 활기는 돌고 돈은 안 받았고 황도님이 샤워 시간 담합하지 마라. 반짝반짝님이 물 많이 쓰면 내란 세려. 내란 청산을 위해서 이제 빛 혁명을 위해서 물을 아껴 써야죠. 우리 머리 잘라야 되는 긴 머리 어떡해 머리 감는데 시간 오래 걸리네. 다 머리 끊어야 되는 네, 머리끼리 종량제. 다 미용실에 일렬로 줄 서가지고 머리 다 똑같이 잘라. 나 머리 슬퍼. 길면 안 돼. 조금이라도 길면 이제 물 다. 많이 들면 안 돼. 나 너무 슬퍼요 지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정책 퍼즐이 안 맞는다고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 정부가 정책에 마이크 좀 겹쳐도 되죠. 중요한 얘기 아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 때 사람에 의존해서 만들어서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정부 받으려고. 네, 정부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전혀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정부는. 그래서 자꾸 자기 사람들 위주로 자기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다음에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이 퍼즐이 하나 끼워 보면은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예.